안녕하세요. 위험점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2월 19일이고요. 지금 시각은 오후 5시입니다. 그 연구재단의 연구 사업비 하나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약간 전체적인 일정이 딜레이가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전체는 뚫냐 못 냐의 싸움입니다. 근데 그 뚫는 거의 기준이 330인데 330을 뚫기가 상당히 버거워하는 모양새이기도 하면서 그런다고 해서 315를 쉽게 내주지도 않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두 세력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 이 세력 중에서 이기는 쪽으로 방향이 한번 쑥 쏠렸다가 예, 다시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올 겁니다. 그 박스권을 길게 보면은 280에서 350이고요. 짧게 보면 중간 단위로 보면 300에서 330이고 그 다음 단위가 315에서 327 정도 됩니다. 네, 그렇게 시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부터 위험을 서서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벌써 2월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2월 말인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면 3월을 만나게 됩니다. 세린 메이가 3, 4, 2개월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간 분석에서 올라가는 넥스트 윅에서 올라가는 내용에서의 차트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트 속에서 설명하는 바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은 바뀐 게 없어요. 오늘은 무조건 여기 있는 리세션까지 잘라서 먼저 기사를 볼 거고요. 기사가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어요. 기사가 강해지면, 악화된 기사가 강해지면 주가는 밑에서 못 올라와요. 근데 좋은 기사가 아니라 지금은 하방권이기 때문에 기사 자체가 줄어들면 올라갑니다. 지난주까지는 기사가 별로 없었어요. 이제부터는 안 좋은 기사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적과 금리 인상 양적 기축인데 중국 부동산 은행이 이 중국 쪽이 지금 뭐랑 닮면요. 우리나라 IMF 오기 직전에 중국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2008년도 오기 전에 중국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중국 경제랑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다음 위기에 큰 영향고리에 들어갑니다. 다행히 중국은 위안화라는 화폐가 가지고 있고 대규모 소비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전쟁이라는 위험, 대만이라고 전쟁이라는 위험만 안 벌어진다면 크게 무리 없이 그냥 연착륙은 아니지만 한번 흔들려졌다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은 될 거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정치란 거는 그렇게 안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DS는 42가 40까지 떨어졌다가 43이 됐는데요. 이게 17일자예요. 17일자고 지금 19일인데 주말간에서 야간에 1,300원까지 다시 돌파했습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내려서 3분의 1까지 권한이 있으니까 1,350원까지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320원 정도 되면은 저는 이제 비중을 다시 좀 줄여서 한 10만 원치 정도만 300만 원일 때 10만 원 정도 300일 때 10만 원이면 대충 얼마죠? 3% 정도 되죠? 3%까지만 대응할 겁니다. 100분의 3이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DS 프리미엄도 올랐습니다. 이 부분. 터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난리가 났죠. 터키 지진 이후로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런데 위에 있는 이게 터키가 큰 나라다 보니까 남부 지역과 시리아 지역이 안 좋은 거고 위에는 그래도 괜찮다고 합니다. 물론 경제 전체는 영향을 미쳐서 우리나라 철강 업종한테는 좋은 거죠. 우리나라랑 비슷한 철강을 만드는 나라가 터키인데 터키는 EU잖아요. 근데 그 생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에 수혜가 갈 수 있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EU가 있고 그나마 EU에 대등하면서 가까운 선진국이 우리나라.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게 바뀌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이게 변동되는 게 작년에 영국 총리가 사퇴했던 그 이슈랑 연결되는 거고요. 일본도 괜찮으니까 크게 무리 없고요. 미국 32.53, 뭐 크게 무리 없습니다. 두 개 연결되고 우리나라는 42라는 거, 요 구간 아니죠? 요 구간 스페인하고 비슷한 구간. 스페인이 조금 높아졌네요. 이건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구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크게 무리는 없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급변하고 있지 않다는 걸 이 전체 차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한계기업입니다. 한계기업은 지난번 보고서 이거 계속 가져가는 이유가 뭐냐면 요거 이제 보려고요.
부담액인데요. 이때 부담액의 이자액의 금리가 5.26, 5.06이었습니다. 시중은행 가서 봤을 때 이게 은행에서 대출했을 때 이 정도 금리라고 합니다. 은행에서 대출. 그다음에 제2금융권에서 대출했을 때 이 정도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2금융권의 대출 금리가 높아지고 있고 은행금융권은 이거는 국가가 누르고 있으니까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정부 정책들이 있으니까 이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거보다 지금 둘 다 높아요. 기업가 가계대출. 그리고 여기는 더 높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약간 더 취약한 제2금융권인 경우, 카드 같은 경우에 10%가 넘는다는 거. 신규 대출 기준으로 왔어요. 그러면 이게 받고 난 다음에 3개월에서 6개월이 진짜 힘들어질 수 있고 길면 1년이죠. 1년 동안 이게 금리가 이 사람들의 삶을 유지를 시켜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명이 날 겁니다. 그거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고요. 기사를 오늘은 볼 겁니다. 수출에서 좀비 기업 이거 부분이 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고용 쇼크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상자하고의 낙관론을 할 수 없다. 환율 이런 거 있는 거고요. 대출이 전부 다 온투업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P2P 쪽으로 가고 있다. 대출이 잘 못하다 보니까 불법 사채라도 쓰려고 한다. 그 다음에 하나 주택담보대출이 5.28. 주택담보대출 해가지고 다른 집 찾기 힘들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금리의 인뱅, 그 다음에 카드사 대출 연체 이자율 높아집니다. 대출문, 잔금은 이금융권 이거를 적극 대응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은행 계좌 착각해가지고 한쪽에 있던 걸 이쪽으로 안 옮겨놨더니 바로 연락 오더라고요. 이 부분도 조금은 약간 이상한 느낌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2금융권의 부동산 대출의 건전성. 이거는 요거의 대출들이 1년짜리가 보통일 겁니다. 1년짜리를 어떻게 해소하는지에 따라서 시장이 살아남냐 못 살아남냐의 개념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주식 투자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경기 침체가 온다는 이야기랑 같이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개별 뉴스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뉴스 먼저 볼게요. 한계기업입니다. 한계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출하는 좀비 기업이죠. 수출하는 좀비 기업이 늘고 있다. 좀비 기업의 75%는 추수출해서 일시적인 총 수출량만 늘어날 뿐 실상은 퇴출돼야 할 기업인데 수출이 곧 성장으로 비어져 있어가지고 그냥 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통계적인 수치에 근간됐는지 아닌지는 이 하자가 경제학교 교수님이니까 통계적 수치에 근간해서 했겠네요. 여기 있는 거 볼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좀비 기업입니다. 좀비 기업과 한계 기업으로 이제 대체가 된 건데 5천만 원을 부는 임금소득과 대출 총이자만 5천만 원의 상태가 3년 동안 그 이상 지속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는 게 없는 장사를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수출 좀비 기업들이 많다는 거고 제조업에서 예산을 하면 476개 좀비 기업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의 수익을 줄이기 위해서 세금 내기 싫은 겁니다. 그런 정책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비율중이 작아서 그런 거고요. 가구업과 이 제조업인데 수출했을 때의 에너지, 그 다음에 홈페이지 지원 사업이나 그런 것들을 도와주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출로 성장하고 있는 좀비 기업의 수출로도 하고 있다는 이 부분이 이제 걱정거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나름대로 중요한 시점이고 지금 이런 부분들을 좀 구조조정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자유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이걸 강제하진 않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도 동일한 겁니다. 그때 예전에 최저임금 인상을 했을 때, 자영업자 많은 분들이 그냥 직업을 가지셨거든요. 그거랑 비슷한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노사장 머리 맞대고 고용 쇼크 대비해야 하는 겁니다. 경영자 총협회 상금 부회장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세계은행은 이제 1.7%, 1.7%는 거의 코로나 전에 안 좋은 상태랑 동일한 거고요. 3분의 1인 유럽 나라의 절반 정도가 침체에 빠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침체에 들어갔어요. 반도체가 약해지고 전기차도 약해지고 있는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거와 연동돼 있는 기업들이 이익이 감소하고 적자로 전환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금은커녕 이자도 못 갚는 한계 기업이 지금 18.6%로 2016년도 이후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행히 IMF 상태는 아닌 거죠. 최악의 경우 파산에 이를 수 있고 이제는 지금은 솔직히 여러 개 있는 사람만 부채를 줄이면서 시장이 혹시라도 멀어진 걸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기간은 살아남으실 거고 끝나고 나면 구조조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없을 거예요. 그게 코로나 할 때 우리가 짧게 봤잖아요, 미국이.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우리나라에서 재탕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을 쥐고 있는 게 무조건 유리한 겁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재교육을 통해서 기업 고용 유지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고 개인과 근로자와 개인이 감당 실효 고통을 일석 3조 효과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이거와 연결된 것도 이슈가 있어요. 그 이슈는 이제 제가 이제 연구 쪽으로 이제 보는 내용들이기도 하고요. 계속 연구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주제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신간인데요. 초거대 위협이고 도시에서 살 권리라고 합니다. 다행히 스마트팜이 있어요. 안 그랬으면 굶어 죽는 일이 대공황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스마트팜이 그 비용을 많이 낮춰놨고 대량 생산으로 전환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딱 절묘하게 노인 인구가 늘긴 하지만 일을 할 수 있는 노인의 수는 그러니까 도심에 많지 이제 시골에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가 얘기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시간에 의해서 대규모 대농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대농을 하는 사람이 아마 적지 않은 부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부채증가 저금리 정책, 가동 완화 정책에서 여러 가지 있고 기후 위기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중압감 같지 많지 않지만 상호작용하면서 사태를 악화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1930년대 대공황이나 스태그플레이션의 중원보다 어려워 보인다. 그렇게 본다는 거죠. 대공황급으로 갈 수는 있는데 다행히 이번에 GPT 나왔잖아요. GPT가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낼 겁니다. 질문을 잘하는 혁신을 만들어낼 거고 그거와 관련해서 개인적인 전문가들이 많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 전문가들을 용광로처럼 속가내게 할 수 있는 느슨한 연대의 그런 흐름들이 이제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시청이나 지자체는 그 판을 만들어주고 그 판에서 나오는 의견대로만 행동을 하고 주관하고 관리를 해주면 지속적인 도시 성장과 지속적인 기업의 성장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계속 큰 소리로 내 목소리 들어주라고 했지만 옛날의 시민단체들이 아니고 그다음에 옛날의 공무원들도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주관 있는 대로 쭉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융복합적으로 서로적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전문가들이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설 환율이 이제 다시 급등세입니다. 1,300원 찍었죠. 이건 찍었는데 금리가 올라갈 거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을 이번에 좀 못하면 안 하면 오히려 안 좋아지는 일이 벌어질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 상태가 좋은 거 맞아요. 금리 인상 안 하고 버티는 게 한 번 더 베팅을 하고 다음에 올리는 거 보고 들어가도 안 됐다. 왜냐하면 5.5가 된다는 거는 다 죽자는 소리랑 똑같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매를 맞으면서 대기할 필요 없습니다. 하느니 0.25로 올리면 금리 전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힘들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환율 급등은 이런 거죠. 근데 이번에 인플레가 이제 내려오는 그런 모양을 나중에 차트로 보여줄게요. 그런 모양을 보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2금융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죠. 이제 P2P 대출센터입니다. 지금 대출 현황입니다. 누적 대출 금액이고 누적 상환 금액 대출 잔액이 요만큼 남아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부동산 담보에 대한 대출들이 많고 이거는 이제 훨씬 더 시중은행에 빌리는 것보다 싼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먹히기 시작을 한 거죠. 실제로 뭐 셰일가스죠. 셰일가스는 지금 호황일 건데 셰일가스가 지금의 50불만 넘어가면 자기들은 이득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합니다. 언론에서 안 드러내려고 하거든요. P2P도 지금 언론에 잘 안 나오는 이유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되는 거고 이런 매개체들도 시중에 있는 투자자들이 이제 한 5%, 7%만 돼도 하는데 이걸 책임을 온전히 개인 투자자 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교육과 보호 제도가 필요할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시기상조이긴 해요. 우리 지금 바로 투자를 하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2금융대출권 여전히 발금융이고요. 차체를 쓰는 거죠. 아까 보여드렸죠. 보여드린 거에서 1금융권에서는 5%였는데 2금융권 넘어가면 6%였습니다. 근데 카드 등 좀 이제 4금융 이게 사채를 아니에요. 사채 아닌 게 10%입니다. 그만큼 힘든 거죠. 그래서 정부 대책이라고 나온 것도 해봤자 그러면 카드값 돌려받기를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좀 갚는 거 보겠다. 200만 원 이내, 500만 원 이내로만 빌려주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힘듭니다.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저축은행이 주식 대출과 연결되기 때문에 신용 판매 대출을 하고 재개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거를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막아놓으면 결국에는 비싼 대출로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힘들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늘어나면 관계없는데 일자리도 줄고 있고 전문직도 줄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는 내용이죠.
자, 고금리와 인뱅, 카드사, 대출 연체 이사, 일단 대출문 잔고는 이금융권 돼 있죠. 저신자 대상 카드론 취급액이 이제 좀 줄었어요. 좀 줄었어요. 다행히 좀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됐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주들이 이제 인터넷 증명에서 돈만 상승하자 제2금융권을 건전성 관리했다고 신규 대출. 그 건전성 관리를 하는 조치 중에 하나가 예금 금리를 낮추는 거예요. 그럼 기존 대출로만 커버할 수 있게. 그다음에 서로 다 같이 단합해서 낮추게. 정부가 낮춰버리게 하니까.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시중에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 대출 금리는 낮아지는 영향은 있지만 돈을 안 맡기는 거죠. 시중 금리.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3%는 여러분이 짧게 단타 한두 번 하면 수익이 날 수 있는데 저는 뭐 길게 여러 개 종목 나눠서 투자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5%일 때가 진짜 좋은 시점이었다는 거 다시 한번 더 기억하시면 되고요. 저는 그때만큼의 대출이 올라올 경우는 거의 그 2008년도 재림, 중국발 2008년도 재림이든 일본발 2008년도 재림이든 아니 일본은 금리 인상이니까 2022년 재림이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재림이 나왔을 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흔들리는 제2금융권 위창이죠. 이 뉴스들이 갑자기 쏟아졌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검색했을 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부동산 대출 건전성 흔들리라는 건 사실상 이 부분들이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는 걸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진짜 조심스럽게 보는 거고 이거에 대한 정책 자금들이 추가로 더 필요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대안대출입니다. 온라인 대안대출은 대출을 갈아타게 하는 거죠. 비싼 고금리 있는 거를 일부를 8%를 낮춰가지고 금리를 조금이라도 줄여서 긍정적으로 바꾼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돈이 급전이 필요해가지고 갑자기 빌렸을 때는 높은 금리를 빌렸는데 이제 지금은 조금 낮춰서 빌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렇게 하도록 이제 정부가 만들어낼 겁니다. 작년에 순이익이 거의 2조였대요. 1금융권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는 거고요. 근데 그 전에 얘네들이 적자도 보고 힘들고 구조조정도 당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시점에 수익을 안 내면 어떡하나 그렇게 보셔야 돼요. 걔네들이 무너지면 더 골 때리집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요 정도까지 해서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거 보겠습니다. 리세션입니다. 리세션까지 해서 자르고요. 이번에는 영상이 조금 길 수밖에 없어서 갑자기 뉴스가 폭발했더라고요. 연착륙과 경착륙하고 똑같은데 여기 GPT 전기차 이 두 가지 이슈 플러스 알파가 이제 재건 이슈도 들어올 겁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그러니까 전쟁이 종전에 대해서 쭉 올라갔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때는 이게 이거 올라가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이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이 시점에. 그래서 국제공조로 양자 완화를 하려면 경기 침체 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뭐라고 돼 있냐면 경기 침체가 오면 수풍이라죠.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경기 침체 오면 금리가 낮아져요. 그러면 채권 투자자들이 지금 투자하는 사람은 유리하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달러 가치가 떨어지냐 예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 같으면 땡큐인데 또 떨어질 것 같지도 않아요. 지금 글로벌에서 위험 사항은 똑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에 있는 미국 채권 장기채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냥 국내 장기채 투자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셔서 수익을 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달러 자산에 대해서는 또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경기 침체 올 때 달러는 급등할 거니까. 그다음에 경기 침체 오지 않을 이유 10개를 내하는데 설명을 들어보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거를 넘어서고 여기가 이유가 깨지면 침체 오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경기 침체 되려면 공사 변실 안 됩니다. 지금은 다 그냥 현금 보유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고요. 경기 침체 전 가율이에요, 지금. 오르지도 않았는데 가열이랍니다. 이게 문제예요. 오르지도 않았어요, 진짜. 오르지도 않았는데 집박스권님이 상단가 하단가 여기서 노는 거예요. 그냥 침체 오면 하단으로 가겠죠.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 땡큐고 아니면 더 깨졌다 올라오는 건데 저는 지지 받은 거 확률이 반반이라고 봅니다. 반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 침체 재고 50조 돌파. R&D 비용 25조 사상 최대로 이제 투자를 했다는 거. 이것도 조금 조심스럽게 보시면 되고요. 하이브리드 차가 잘 나가고 연 20만 대 돌파.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영상이고요. 뒤에 이제 요거 닫고 난 다음에 하는 영상이 첫 번째 영상입니다. 경기 침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는 오지 않을 이유 10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냥 금리입니다.
금리가 5% 도달하더라도 물가 상승률 가면 실질은 마이너스다. 그러면 물가 상승률이 얘가 4%, 5%딱 초반으로 해서 떨어진다. 그럼 금리가 바로 내려갈까요? 아니에요. 이게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는 말은 경기가 진짜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미국은 공장을 건설하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요. 우리나라도 공장 건설한 평택이나 그런 쪽은 경기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거기가 스탑된다는 건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장단기 금리 두 개가 해결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모든 게 다 고용지표 좋다. 고용지표 좋죠. 지금은 이게 진짜 비싼 연봉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밑으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내려오면서 일자리를 찾아가니까 괜찮은 겁니다. 그러나 고용에서 이탈한 사람들 중 일부는 힘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실질임금 증가세를 유지한다고 했는데 그건 미국만. 미국만 실질임금 인상하고요. 전 세계는 지금 적자인 공간에서는 실질임금에 대한 실질임금도 제대로 말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또 최저임금 올랐는데도 제대로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율을 반영해서 최저임금 올려버렸거든요. 미리 안 올렸으면 지금 가격 도달하지도 못했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0년물 모기지는 2004년 이거의 사태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하지만 이거 뭐 높아지면 어떻게 할 건데? 높아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부분들 같이 연결되는 거고요. 영구적으로 높은 이자를 용이하게 결정하는 오히려 여름께 긴축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해서 둘 다 가격 하락 폭락을 가능하다. 이 가격이 하락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금리가 높아져서 인플레이션을 못 막는다라는 거고요. 못 막는 거에 더 가까운 게 공장 건설이 아직 제대로 안 된 게 더 많잖아요. 할 거잖아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리쇼링 하는 것 자체가 이거를 촉발시킨 거고 세계 경제 침체는 만들어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입니다. 구겐하임 쪽에서는 미 5월의 중반. 이게 제가 보는 시나리오에 제일 가까운 건데요. 4월, 5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작년 6월처럼 쫙 한번 싹 빠지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슈가 터질 겁니다. 근데 그 이슈가 러시아가 막을 수는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방향성은 하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방해봤자 지난번 저점. 그래서 2000 정도, 2000에서 2100 정도가 진짜 땡큐인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순환매 하면서 비중 축소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부 비중 축소 지금 가지신 게 만약에 10분의 1 정도 가진 종목이면은 뭐 20분의 1 정도로 전환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서 현금 보유 조금씩 하시면서 순환매하고 진짜 아직도 저평가 바닥권을 많이 놀고 있는 놈들이 있다. 근데 더 떨어지지 않았다. 마이너스 한 60에서 80 사이다. 그러면 그런 놈들은 이제 뭐 일부 사서 본전 오면 또 청산하고 다시 대응하고 그거를 지금부터는 반복하면서 대응하는 거고요. 그리고 현금 비중을 10% 이상 가져가는 거는 10%는 저점에서 대응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다른 영상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경기 침체전 가율입니다라고 합니다. 금리 인상이 0.5%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열권이라고 이제 들어간 거고요. 아마도 경제가 본격적으로 후퇴하기 직전의 가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데이터가 괜찮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이 안 나오고 있고 저축력은 줄어들고 있고 소비자 지출이 낮아지면 결국 소비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그냥 한두 사람의 일이 아니라 대다수의 중산층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게는 좀 안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사든 주식을 사든 이걸 살 사람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고요. 이 상황은 역설적으로 공모주라든지 그다음에 청약 쪽에서는 그다음에 중소형 주에서는 긍정적인 호재, 호재가 있는 기업들한테는 확실한 호재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별적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치고 빠지는 거 맞는 거고요. 치고 빠지기 잘하시고 현금 보유 계속 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됩니다. 공사비 현실화라고 이제 나왔는데 경기 전망 악화에 나와 있는 거고요. 이거와 관련된 뉴스는 정리해서 한번 올릴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수주비가 요 두 개가 힘든 거죠. 수주가 확대가 쉽지 않은 건데 이거는 국가가 돈을 풀기 시작하면 가능한 내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재고만 한번 보고 갈까요? R&D 비용은 투자는 25조. 뭐 이거 하면서 25조 할 수 있는 기업이죠. 실제로 작년에 이제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이것도 비용 정산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비용을 하고도 수익이 나는 회사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영상이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갑자기 안 좋은 뉴스들이 개수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뭐 요것도 헷갈리게 하지만 지금은 일시적인 거에 더 가깝죠. 일시적인 거에 더 가깝기 때문에 여기 침체 오지 않은 이유는 역설적으로 침체 올 이유들은 얘네들이 깨지면 침체 온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다음 주에는 파란색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미리 떨어져 버리면 파란색을 안 쓰고 보라색을 쓰겠지만
330원저리가 됐는데 분위기 싸하면 저는 파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상황이 점점점 조금씩 이제 4월, 5월이 오는 거를 대응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